안녕하세요. 청산샤시아입니다. 자, 오늘은 공주로 왔습니다. 공주 신관동의 현대 힐스테이트 5차라는 아파트고요. 연식이 얼마 안 됐는데도 교체를 하게 된 계기는 지금 이제 거실 창 같은 경우가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는 집들이 이제 뭐 결로 현상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건 교체 의뢰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간혹 이제 샤시는 연식이 얼마 안 되고 PVC 샤시에 깨끗하고 좋은 샤시인데도 중요한 게 시스템 창이 단창이다 보니까 이제 이중창 슬라이딩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결로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용을 할 때 환기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온도가 좀 맞지 않는다든가 이런 환경에 따라 틀리겠지만 시스템 창호가 아무래도 슬라이딩 창호보다는 결로 현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호를 이제 교체하기로 한 거고요. 창호 교체와 더불어 이제 단열 공사가 같이 진행이 될 텐데 소비자님들이 항상 궁금한 부분이 왜 샤시 공사를 하는데 목공 부분까지 손을 대야 되냐. 자, 살고 계신 상태에서 나는 거실이 확장이 돼 있어. 근데 샤시만 교체를 하고 싶어. 근데 왜 목공 작업이 필요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왜 추가 금액이 발생이 되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 부분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샤시, 걸려있는 샤시 폭이 뭐 예를 들어 시스템 창 같은 경우에는 150mm, 180mm 하지만 아니면 이중창이 걸려있다 하더라도 예전 사양이라면 뭐 230mm, 뭐 225mm 그 다음에 뭐 250mm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치수가 다양합니다. 폭 치수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목공 마감할 때 샤시 틀을 먼저 걸어놓고 이제 목공으로다가 샤시 끝선까지 마감을 하는 원리다 보니까 샤시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그 마감이 틀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천장 부분인데 기존에 커튼 박스가 달아져 있습니다. 창호가 바깥으로 나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안쪽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커튼 박스를 일부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커튼을 걸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마감 자체가 깔끔하게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왜? 천장 쪽에는 또 커튼 박스도 있지만 몰딩도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이제 바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창틀, 이 바닥 장판하고 그 사이에 이제 걸레바지라는 게 또 들어갑니다. 근데 걸레바지가 훼손이 되면 그 부분도 다시 또 마감을 해줘야 돼요. 똑같은 걸 구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금액이 뭐 추가 거의 안 되게끔 해서 마감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확장방 같은 경우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럼 확장방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확장방인데요. 확장방은 거실 마감이랑 어떤 게 틀리냐 요거 한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샤시 밑에 이런 식으로 받치고 있는 가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철거를 해놓은 상태고 요 나무 목재만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 안에 단열재를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목재 샤시가 처지지 않게끔 해주고 앞에다가 석고보드를 대는 원리예요. 근데 지금 이 부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가벽이 있는 상태에서 이 안쪽에 단열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 철거를 하고 다시 단열을 하고 이런 식으로 목재를 다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석고보드를 새 걸로 붙여주고 그리고 나면 뭘 해야 될까요? 자, 걸레바도 새로 돌려줘야 되겠죠. 자, 이런 목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천장을 일부 석고보드고요. 얘가 지금 천장을 철거를 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천장에 컨텐박스가 있었어요. 창호가 이 하프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스템 창이 걸려져 있는데 150mm짜리 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샤시는요 25cm짜리 250mm입니다. 10cm가 안으로 더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천장을 안쪽으로 더 들어오게 하고 커튼을 걸기 위해서 커튼 박스를 또 다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공 마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건비 더 들고 자재비 더 들고 이런 식으로 비용이 더 추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철거를 안 하고 기존에 있던 목공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차후에 누수, 외벽 크랙으로 누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리콘이 요즘에 좋다 보니까 2, 3년 잘 버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리콘 AS 10년 봐주는 거 아닙니다. 프로파일에 대해서만 10년, KCC 13년 이렇게 이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차후에 누수가 생기면 굉장히 불편하고 이제 마무리된 부분까지 훼손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일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단열 이거 그대로 놔두고 이 안에다가 막 단열재를 쑤셔 넣고 막 홈을 숲에다 쏘고 요 과연 정밀하게 단열 시공이 된다고 보십니까?
자,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단열재는 조각을 내가지고 낀 거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이 이음새가 다 벌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열은 어느 한 부분에 바늘구멍 하나만 있어도 황소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으로 결로가 생기고, 결로가 생기다 보면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장판 같은 경우에는 다 뜯고 나서 새로 공사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확장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감이 필요한지 일단 설명드렸고요. 여기가 일단 전체 공사입니다. 그래서 창을 교체할 때 이제 뭐 고정 방법, 그 다음에 외벽에 단열할 곳, 어느 만큼 단열을 해야 되고, 이런 확장관 같은 데가 있으면 특히나 뭐 이런 부분 텅텅거리지 않게 하수나 앵글 시공해주고, 뭐 여러 가지 공사 방법이 있는데, 공사를 다 끝내놓고 공사 과정은 보여주지도 않고, 뭐 여기는 공사 다 끝났습니다, 여기는 뭐로 했습니다, 제품이 뭐로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공사 방법, 어떤 식으로 공사를 했고, 단열을 했으면 어떤 단열재가 들어갔고, 고정을 했으면 어떻게 고정을 했고, 이런 영상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영상을 소비자님한테 보여줌으로 인해서 더 믿음직한 회사가 된다, 더 믿음직한 공사 방법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사니까요, 공사 과정 영상부터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거실창 먼저 지금 철거를 했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하부 부분에 여기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이유가 이제 바깥쪽 창호 위쪽에 단열재를 넣지 않다 보니까 단열이 외부 내부 온도가 서로 맞닿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로가 생기고 마지막에 곰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확장 공사할 때는 이제 창틀을 넣고 이 밑에 외벽 쪽에다 단열재를 먼저 넣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사충을 하는 정도를 넣어서 그런 부분을 했어야만 이런 식으로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저희가 창호 영상을 보면은 이 창호 그대로 놔두고 이 위에다가 고인모 부대본대 놓고 그 다음에 폼 쏘고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 뜯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 창호에 맞춰서 얘가 쌓아진 거기 때문에 새로 샤시가 시공이 되면 높낮이가 또 어차피 틀리기 때문에 새로 벽돌 쌓고 사충하고 이런 작업이 다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철거하고 천장에 기존에 있던 이 석고보드 마감판 요거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일부.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에다가 다시 커튼 박스를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요 자리에. 왜? 기존의 창호보다 창호가 더 안으로다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 커튼 박스가 안으로 밀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커튼 박스를 안 건드려 버리면은 차후에 커튼 다를 공간이 없어지겠죠. 창호가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게 아니면은 지금처럼 누수가 생기더라도 바깥으로 똑같이 시공을 하던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려도 목공 작업에 요 커튼 박스 작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만큼 일부 커팅을 하고 이만큼 다시 커튼 박스를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영상 튼 김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만큼이 깨져 나갔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창호가 여기까지 나가 있었어요. 이 물금기 홈이라는 게 지금 이 물금기 홈이 지금 요거를 물금기 홈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거를 가리고 시공을 했다고 하면 자, 이쪽에 철근 지금 다 녹슬어져 있는데 이쪽으로 물이 유입되는 게 내 집 샤시 천장으로 물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구멍 안으로 이 안으로 시공을 하고 실리콘도 이 안쪽으로 쏘란 얘기입니다. 그래야 누수로부터 더 안전하다. 예,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천장도 일부 이런 그래서 천장도 그런 이유로다가 이만큼 철거를 해서 커튼 박스를 다시 만들어준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샷이 철거한 후에 안방 하부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은 대략 한 3cm 정도, 2.5에서 3cm 정도의 몬탈이 지금 부족한 상태고, 이 앞쪽 같은 경우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고임을 제대로 하려면 뭔가 이렇게 받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단열재가 유리선과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받칠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보통 이 부분에만 고임목을 고리고 이쪽에는 뭐 석고보드 위에다가 얹는다든가, 어떤 분은 또 나무를 한 20cm 정도 잘라가지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 넣어서 그 다음에 창호를 얹어 넣고 여러 가지 시공 방법이 있더라고요. 타사 업체 보면 전체적으로 쫙 문제로. 자, 여기는 지금 안방 앞에 베란다고요. 지금 저 화단이 있던 거 기존에 철거를 하고 나서 이제 외부에 발코니처럼 하나만 설치하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가 한 2000년 초반 정도 이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창호를 받쳐줄 수 있는 이 매력적 자체가 폭이 너무 좁습니다. 요즘에 샤시가 14cm 샤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공격 자체가 한 120m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천장에 물건 좀 안으로다가 또 시공을 해야 누수에 또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을 했을 때 집 안으로 한 8cm 이상 이제 돌출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밑에 받치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샤시가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파스널 엘기를 이용해서 촘촘하게 가가지고 나서 창호를 시공하고 나머지 요 밑에 부분은 또 단열재로다가 마감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요 앞쪽에 트림시팅을 하시든지 뭐 타일을 무시든지 마감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가장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서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스널 앵글을 시공해 줘야 되고, 단열 작업으로 인해서 외벽에서 느껴지는 앵글을 한번 잡아줘야 된다. 그래야만 이쪽까지 별로가 생기지 않는다. 두 번째, 물품 좀 안으로 그대로 시공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다가 앵글을 설치를 해서 샷이 밑에 부분을 받침으로 인해서 절대 처지지 않습니다. 보통 이 자리에 저 같은 경우 파스널 앵글을 암카로다가 이렇게 고정을 하는데 칼부름으로다가 이렇게 박아서 고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고정되지도 않고요. 그냥 무게가 실리면 바로 넘어져서 뽑혀버립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따라 할 것 같으면 이런 부자재 같은 것도 똑같은 걸로 따라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파스널 앵글을 박아줌으로 해서 프레임 옆면 이 평선거림을 얘가 이제 잡아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없으면 문이 충격으로 인해서 튕겨져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하자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파스널 앵글 기준화가 해놨고요. 이렇게 한 후에 이 위에다가 이제 창틀을 얹어가지고 시공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에랑 똑같습니다. 옹벽이 얇고
천장에 물공경 안으로 시공을 하려고 하면 집 안으로 많이 돌출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통 뭐 플라스틱 꿀발 하나 세워놓는다든가 아니면 나무를 한 두 군데 받쳐놓고 요거는 이제 뭐 뒷공정에서 인테리어 업체로 들어오면은 마무리할 겁니다. 이게 아니라 이 하스런 앵글을 이용해서 샤시 공사하는 사람이 아예 완벽하게 수평을 다 맞춰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놓고서 공사를 하는 게 F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요 다리 자 잠시 철거됐죠? 자, 이 철거한 부분에 여기다가 이제 단열을 이제 해야지. 네, 여기 뭐 사이에다가 낀거 넣어가지고 단열하는 거 단열이 되겠습니까? 절대 단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거 단열하는 영상도 공사 영상에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옆면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반대쪽은 벽이 있어요. 이 벽이 있다 보니까 문을 이렇게 닫아도 퉁퉁거리니까 퉁퉁거림을 이 벽이 방지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 모서리 부분이 기회가 없습니다. 창호가 걸릴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스런 앵글을 시공을 했고요. 창틀 옆면을 이런 식으로 문이 잠길 때마다 받쳐준다. 그래야 화자율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 작업 해놓고 시공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프라이머 바르는 거고요. 프라이머도 이런 식으로 벽면을 전체적으로 다 바릅니다. 뭐 실리콘 쏠 때만 이제 바르는 게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넓게. 자, 지금 보시면 앞쪽, 뒤쪽 골고루 이런 식으로 바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야 실리콘 수명이 오래 갑니다.
자, 이렇게 단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콘센트가 있어요. 이 콘센트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길이가 단열을 했을 때 줄이 전선이 짧기 때문에 전선을 연결을 해주고 또 이런 이제 단열재로 스파크가 났을 때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부속품을 꼭 이런 식으로 끼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나중에 여기다 콘센트를 박을 때 여기다가 피스를 박아가지고 고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작업까지도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공주 신관동 힐스테이트 5차 샤시 공사와 단열 공사 지금 오늘로써 총 4일 작업해가지고 완료했습니다. 창호는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했고요. 확장 같은 경우가 거실, 전면방, 후면방 세 군데가 있었고 그 확장 부분에 이제 단열 작업까지 진행이 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거실 창인데 여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확장 공사 하셨던 분들이 하도 이 바닥 미장을 너무 이제 시멘트 비율도 적고 물도 충분히 주지 않아서 모래알이 일어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루가 깔아져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마루를 걷고 나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창호 공사를 먼저 하고 바닥을 추가로 다시 드러내서 엑셀 배관 연결 미장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확장 공사뿐만 아니라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다음 공정, 다음 사람이 원활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완벽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먼저 이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실 창 같은 경우에는 이 거실 밑에 하부 쪽에 완전히 그냥 뭐 스티로폼하고 부스러기하고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깥쪽에다가 벽돌 싸서 또 이제 고인봉 넣어가지고 폼 싸서 마치고 중간 부분에다가 단열재 또 넣고 아이소핑크로 앞쪽에다가 지금처럼 벽돌 쌓고 그 다음에 구상이 보이고 빈 공간에다가 시멘트 몰탈 사충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아예 그냥 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담벼락처럼. 예, 이렇게 해야 창호가 이제 내가 여기를 밟고 올라가던 아니면 창호가 왔다 갔다 거려도 이 중량을 버틸 수 있는 구조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뭐 나쁜 예로 구상이 군데군데 보여놓고 우레탄 폼만 쌓아놓고 가는 작업, 그거는 이제 시멘트를 안 갖고 다니고 하루의 공사를 끝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더 안전하고 튼튼한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실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단열입니다. 샤시는 설치가 됐고 단열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오른쪽 벽과 왼쪽 벽이 있습니다. 다 외벽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단열재를 넣어줘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천장 부분. 자, 이 천장 부분 같은 경우에 이만큼 카팅을 해놨어요. 지금 한 50cm 정도 천장을 이제 아예 날렸습니다. 그 이유는 단열재를 끝까지 천장까지 올리는 역할도 있지만 기존에 커튼박스까지 다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예전 샤시하고 지금 새로 들어오는 샤시하고는 맞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90% 이상은 서로 틀린 제품, 틀린 두께 제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천장에 맞질 않아요. 우리가 샤시 시공을 할 때 먼저 걸려져 있던 창이 225mm 내부형 이중창이 걸려져 있었다. 근데 새로 들어오는 거는 250mm 말한 말이에요. 그러면 샤시가 일단 먼저 크지요. 폭이 더 넓다는 얘기죠. 그 폭이 넓은 만큼 집 안으로 더 들어와야 되는데 커튼 박스가 있으면 걸려서 못 들어옵니다. 그 부족한 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천장 커튼 박스 만들고 옆에 가벽 만들고 이런 식으로 목공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기존에 있던 샤시 그대로 뜯고 다시 샤시를 그대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구가 맞는 게가 하나도 없이 그냥 다 빈 공간에 우레탄 폼만 냈다 다 쌓아놓고 그래놓고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면 안 되고, 목수가 들어가고 추가비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확장 부분에 샤시가 걸을 때는 주변에 걸리적거리고 맞지 않는 목재라든가 석고보드라든가 단열재 다 제거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새로운 샤시를 넣고 거기에 맞춰서 단열이며 목공 작업이 다시 이루어지는 게 올바른 방법이고 하자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거실 측면부고요. 여기는 이제 막힐 겁니다. 여기 이제 목공해서 여기는 이제 목공으로다가 막을 예정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실과 이 작은 방 사이에 목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력벽입니다. 여기 단열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단열을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공사하고 뜯어보면은 이 자리는 다 다리끼만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석고보드만 쳐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 돌출되는 게 싫으니까. 여기가 안 그러면 이렇게 좀 돌출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일자 라인이 형성이 안 되고. 그래도 단열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밑에 이제 결로 현상이나 곰팡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지금 이제 150mm 단열했습니다. 50mm 아이소핑크 특허를 이용해가지고 총 3겹을 지그재그 교차 시공을 해서 이쪽 부분 붙이고 이쪽 부분 붙이고 이런 식으로다가 완벽하게 쌓아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차고 열면 이 소갈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단열재 150mm 외부 쪽으로 넣습니다. 당연히 시공을 안쪽에 화선의 앵글 이용해가지고 고정을 해줬죠. 그랬을 때 이 앞쪽 부분 이거 닫았을 때 이 안에 단열재가 제대로 들어있지 않으면은 이 프레임 자체가 모공에서 잡지 않으면 얘가 흔들려 버려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문 닫아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왜? 단열재가 이 안에 150mm가 들어있고 우레탄 폼까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반대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쪽 반대쪽이고요. 여기 이제 안방베란다 나가는 쪽이라서 이쪽은 터닝도어가 이제 별도로 시공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말 그대로 베란다거든요. 외부 베란다. 저쪽은 확장이었고, 확장방이었고. 이 베란다 외벽이 차기 때문에 이 자리도 단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쪽, 요 베란다 쪽하고 맞닿아 있는 벽은 100mm 아이소핑크 특허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드렸고, 여기 마찬가지로 외벽 쪽이죠. 여기는 샤시 코너 부분 여기도 150mm 단열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아이소핑크 앞면으로다가 이제 목공 작업을 해가지고 석고보드까지 마감을 해놓으면 이 벽처럼 되는 거예요. 도배만 하면. 네, 그런 식으로 소관, 도배지 안쪽에 이런 단열재들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인테리어 공사를 하실 때는 현장에서 방문을 하셔서 중간중간 제대로 들어갈 것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뭐 예를 들어서 철거할 것이 제대로 철거가 되는지 이런 부분 확인하면서 공사하시는 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안방 베란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자리 안방이고요. 지금 이제 제가 삼각대를 세워놓다 보니까 정확하게 화면에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제가 들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장이 물공교 안으로 시공이 되어야 됩니다. 자, 지금처럼 물공교 안으로 시공이 되고 실리콘까지도 물공교 안으로 지금 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요 하부 같은 경우가 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보드만 붙어 있지만 전 사진을 보시면은 안쪽에 화스너 앵글 촘촘히 시공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소핑크 특허 이용해가지고 50mm 단열재 붙여주고 지금 이보드 마감으로 페인트 칠만 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천장이 물금뀨 안으로다가 들어오려고 하면 창호가 집 안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버티기 위해서 앵글을 달아주는 거고, 외벽이 얇다 보니까 단열재를 붙여서 단열을 잡아주는 거고, 이런 작업들이 없다고 하면은 창을 전부 다 바깥으로 밀어서 시공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누수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한 공사를 위해서 2, 3년 AS 기간만 버티는 게 아니라 그 이상도 버틸 수 있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추가적인 작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방은 이런 식으로 빨래 건조대까지 설치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이제 전면 확장방입니다. 아까 거실이랑 맞닿아 있던 부분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요 샤시 밑에 요 자리 벽돌 사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단열재 들어가고 앞쪽에다가 벽돌과 또 미장 작업까지 이런 식으로다가 1대1 시공으로다가 일단 마감을 해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마무리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자리도 지금 보시면 이제 측면에 여기 한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화스너 앵글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야 옆에서 텅텅거리는 거를 방지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부분이 이제 확장방 왼쪽 전면 외벽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열재 150mm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다가 작업을 해놨고요. 나머지는 거실하고 똑같습니다. 목공 작업으로 나머지 감 싸서 섞어 붙여서 도배하면 마감이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이제 완료졌고요. 지금 방수 페인트 이 시점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샷이 얹어지는 이제 벽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아예 저 옆면 보시면은 절했던 벽을 하부 쪽은 물이 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수 페인트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후면 확장방이고요.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에 전사진 보시면은 촘촘히 나무 세워져 있고 안쪽에 하얀색 비드법 단열재 한 장밖에 붙어 있지 않았어요. 그것도 밀착 시공이 된 게 아니라 밀착 기밀이 아니라 그냥 얹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단열이 안 되겠죠. 춥고. 그래서 다 그거 철거하고 이제 새로운 단열재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총 3겹 150mm, 50mm 아이소 핑크 특허를 이용해서 교차 시공을 서로 해가지고 150mm 지금 단열을 해놨고요. 그 앞쪽으로 지금 한 오전에서 6전 정도 지금 남겨놨습니다. 이 자리는 이제 목공하시는 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한 치각 세워가지고 이제 사다리 짜서 여기다 방수 석고보드 마감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남겨놨다. 그래서 후공정까지 생각해서 이런 단열재를 붙여놔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창 역시도 이 샤시 밑에 화순화 앵글 촘촘하니 굉장히 많이 박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화순화 앵글을 이용해가지고 단열재랑 같이 이 샤시를 지금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쪽 측면에 우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영상 옆에 나가시는 거 보면은 우수관 주변으로다가 일단 단열재를 뭐 150mm 이상 쳤어요. 그런 식으로 많이 쳐놓고 우수관 자체도 노출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이 비가 오니까 물 떨어지는 소리가 조금 나더라고요. 좀 시끄러워요. 그래서 열광사필름 저한테 10mm짜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거로다가 일단은 감싸놨습니다. 차후에 이 자리는 가려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점검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면 여기다가 입주한님이 문을 달아서 차후에 문제가 생겨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부분을 만드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 참 올바르신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방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샤시 시공, 파스너 앵글 작업, 그 다음에 천장 물공교 안으로 시공, 단열재 교차 시공으로다가 150mm 단열, 무수관이나 무송통이 있으면 그 부분 주변 단열과 감싸기, 요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베란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주방, 내부에 있는 주방창인데요. 어디 하나 못 박을 데가 없어요. 이제 공골이 목공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화순화 앵글 이용해가지고 매달았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화순화 앵글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달아 놓고 나머지 이제 그 안쪽에 단열하시면서 목공으로다가 박스 짜가지고 타일 붙여서 작업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칼브로 박는 게 아니라 완전히 허당에다가 매달아가지고 레벨기 보면서 이런 식으로 앵글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이제 세탁실입니다. 세탁실 창호, 여기도 하프턱이죠. 중요한 거, 물공교 안으로 시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 샤시 밑에 외벽이죠. 여기 역시도 50mm 단열재 특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보드로 저런 식으로다가 페인트 칠만 하면 끝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마감 쳐놨고, 전기 콘센트가 있으면 베란다에 이렇게까지 제가 해놓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다 콘센트만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열재가 있다 보니까 안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철국스 이런 식으로 묻어놨어요. 스파크가 튀어도 바로 화재되는 거를 좀 막아주게 이런 식으로다가 작업을 해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PJ 창입니다. 여기가 원래 이제 고정 믹스로 되어 있었는데 환기가 안 돼요. 여기 옆에 보면 보일러도 있고 이제 이 자리가 세탁기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차후에 이제 결로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도 단열재 외벽 쪽으로 다 붙여줬고 여기 보시면 PJ, 요 밑에가 이제 PJ이고 롤 방충망까지 설치가 됐습니다. 예, 그로 요 제품으로다가 해가지고 환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무리 저 드렸고요. 지금 이제 요쪽 벽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아까 확장방 오른쪽 면이에요. 세탁실이랑 연결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 자리 역시도 단열재 100mm 넣고 이런 식으로 이보드로 바깥쪽에서 이렇게 페인트 칠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마무리 저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안방이고요. 이 부분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샤시 밑에 부분에 미장, 여기가 미장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 단열재와 이제 뭐 유리섬유, 스티로폼 위에 고인목 맨날 얹어봐야 나중에 쳐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부 카팅하고 다 제거를 한 후에 위에 시멘트 몰탈 사충을 해서 미장을 한 후에 그 다음에 하루 양생을 창호를 얹으면 바닥이 꺼지질 않거든요. 더 견고한 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는 이제 도배 마감을 하는 자리라서 지금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레탄 폼 속 안까지 다 완충된 상태에서 지금 폼 절단까지 저는 해놓고 갑니다. 보통 뭐 폼만 쌓아놓고 도배하는 사람들이 와서 뭐 폼을 잘라서 도배를 하니 그러는데 도배하는 사람들은 봤을 때 뭐라고 그래요. 왜? 일도 할 일이 늘어나고 쓰레기도 나오거든요. 자기가 쌌으면 자기가 마무리 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 이제 현관 전실이고요.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창호 이런 식으로 교체하면서 창호 주변 외벽, 자, 이렇게 50mm 아이소 핑크 되고 이 보드로 이제 페인트 칠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마감해 드렸습니다. 자, 함께 들어오셨는데요. 자, 지금 공사 내용으로만 봐서 지금 창호 공사만 진행된 게 아니죠. 뭐 단열 부분, 일단 단열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작업 시간이 총 4일이 걸린 이유는 창호 공사, 그 다음에 뭐 미장 공사, 벽돌 쌓고, 그 다음에 단열 작업, 이런 작업들이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샤시만 공사라면 저도 이틀이면 공사 다 합니다. 그지만 단열 공사가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단열 공사 이틀, 그래서 오늘까지 총 4일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